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회복 탄력성의 진짜 비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바로 에미 워너 박사의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인데요. 이 종단 연구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통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연구의 주제를 정해놓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연구가 바로 이 카우아이 섬에서 시작됩니다. 카우아이 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와이 군도 그 여러 섬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영화 아바타, 또 주라기 공원, 킹콩, 이외에도 많은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했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데 이 종단 연구가 시작되던 1955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카우아이 섬이 당시 이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와이 군도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하게 된 게 1959년이니까 그 이전의 카우아이 섬은 지금처럼 관광지로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냥 정말로 아주 가난하고 고립된 섬이었던 거죠. 당시 이 섬의 주민들은 가난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범죄자, 또 알코올 중독자, 또 정신질환자였다고 해요. 당연히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행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겠죠. 그야말로 당시에는 이 섬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쯤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이라 불리는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된 거죠. 섬에 도착한 연구자들은 1955년 한 해 동안 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 총 833명의 아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산모들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심지어는 10대 미성년자 임산부를 할지라도 모두 예외 없이 무조건 연구 대상에 포함됐어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50년대 중반 가난하고 고립된 이 카우아이 섬에서는 인권이나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출생 이후에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한 사람의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얼만큼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조사 대상이었던 833명의 아이들 중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698명이 30세가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조사 대상으로 남은 아주 방대한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 정도의 연구라면 당연히 아주 대단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또 18살이 되었을 때까지 연구진들은 그냥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결과물만 보여줬는데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 그냥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 또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 또 부모 또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더라. 그냥 이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건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봤자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외부적 위험 요소에 좀 더 잘 견디더라. 겨우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이 연구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미 워너 박사는 이 방대한 연구에서 분명히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201명의 아이들을 추려냅니다. 이 고위험군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워낙에도 가난하고 열악한 이 섬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욱더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 극빈층의 자녀들인 것은 물론이고 태어날 때부터 조산하였거나 또 출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 가정 불화가 극히 심하거나 부모는 이혼 또는 별거, 엄마나 아빠 아니면 양쪽 부모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선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아이들 중에서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미 여러 차례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미 워너 박사는 바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던 3분의 2의 아이들 외에 그 나머지 3분의 1의 아이들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마이클이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자란 환경이 어땠냐면 부모가 10대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또 태어날 때는 2kg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처음엔 아빠가 없이 자라다가 어느 날 엄마마저도 이 섬을 떠나버려서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온 아빠랑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는데 아빠랑 할아버지 사이가 너무 나빠서 매일 싸우고 그렇게 자라는 내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이라면 마이클도 다른 아이들처럼 어쩌면 약물 중독이나 소년범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을 만도 한데 18살이 된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반듯하게 잘 자랐다는 거죠. 공부도 잘해서 SAT, 여기 미국의 수능,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중에 하나인 SAT 점수도 상위 10% 안에 들고 친구 관계도 좋고 학생 회장도 하고 또 이미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진로 계획, 나중에 교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꿈도 있고 긍정적이고 자율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례가 마이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계기로 에미 워너는 이렇게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어쩌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40년에 걸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를 통해 발견된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반듯하게 잘 성장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주목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환경은 조금씩 다 달랐지만 그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는 친척이나 선생님, 마을의 성직자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 누구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이 아이들의 인생에 한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꽃길만 걸으면 너무 좋겠지만 살면서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그렇게 누구나
어느 집 아이들이나 금수저, 흙수저 할 것 없이 인생에선 누구도 힘든 시간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땐 무엇에 가장 위로를 받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따뜻한 위로, 그리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경험입니다. 나의 내면의 안정감을 꽉 채워주는 그런 따뜻한 경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사람은 인생에서 버티는 힘, 또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힘을 낼 수 있어요. 40년에 걸친 카우아이 섬 연구 결과처럼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받았고 또 나를 믿어줬던 사람에 대한 기억, 나의 안전기지, 언제나 내 편이었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추억,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빅터 프랭클이 말한 삶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삶의 의미는 한평생 튼튼한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